여러분, 혹시 농원에서는 파릇파릇하고 생기가 넘치던 묘목이 내 차를 타고 집에만 오면 시들시들해지거나 심지어 며칠 만에 죽어버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햇빛이 부족해서 아니면 물을 너무 많이 줘서 그랬을까요? 놀랍게도 진짜 범인은 여러분의 운전 습관이나 자동차의 환경, 즉 잘못된 운반 과정에 있을 확률이 99%입니다. 오늘 우리는 식물을 데려오는 가장 첫 단추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인 묘목의 안전한 운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농원에서 갓 뽑아낸 듯한 싱싱함을 유지한 채 묘목을 새 집으로 데려오는 마법 같은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식물에게는 공포의 롤러코스터와도 같은 자동차 이동. 어떻게 하면 1등석 수준의 편안한 여행으로 바꿔줄 수 있을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식물의 입장에서 이동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식물은 태생적으로 한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평생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에서 식물은 바람이나 곤충을 통해 씨앗을 멀리 퍼뜨리는 방법은 터득했지만 다자란 성체가 시속 70km로 달리는 금속 상자 안에 갇혀 이동하는 상황은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이 식물을 옮길 때는 수레에 싣고 천천히 걸어가며 며칠에 걸쳐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에어컨 바람이 매섭게 불고 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지진과도 같은 진동이 일어나는 자동차라는 극한의 환경 속으로 식물을 밀어넣고 있습니다. 식물에게 이 짧은 이동 시간은 뿌리가 흔들리고 잎의 수분이 급격히 빼앗기며 생체 리듬이 완전히 무너지는 엄청난 스트레스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흔히 식물 몸살이라고 부르는 이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식물의 본성을 이해하고 철저하게 대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날씨와 시간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묘목을 사러 가는 날이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화창한 날이라면 사람의 기분은 좋겠지만 식물에게는 최악의 이동 날짜가 될 수 있습니다. 묘목을 운반하기 가장 좋은 날은 오히려 햇빛이 강하지 않고 약간 흐린 날입니다. 맑은 날 자동차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직사광선은 유리창을 통과하며 온도를 급격히 높여 돋보기를 댄 것처럼 잎을 태워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맑은 날 이동해야 한다면 태양열이 가장 뜨거운 한낮을 피해서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지기 시작하는 늦은 오후에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도 변화에 민감한 어린 묘목일수록 이 작은 시간 선택 하나가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한여름 오후 1시에 묘목을 차에 싣는 것은 한겨울에 반팔을 입고 밖으로 나가는 것과 같은 엄청난 충격을 식물에게 주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일기예보를 미리 확인하고 식물이 가장 편안해할 만한 선선하고 그늘진 시간대를 골라 농원으로 출발하는 치밀한 계획이 안전운반의 첫걸음입니다. 농원에 도착해서 묘목을 골랐다면 차에 싣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검수 과정이 있습니다. 그냥 예뻐 보이는 것을 덥석 집어오면 안 됩니다. 먼저 화분이나 흙이 담긴 포트를 조심스럽게 들어서 무게를 느껴보세요. 만약 크기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면 흙 속의 수분이 완전히 말라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태로 차에 타면 에어컨이나 히터 바람에 의해 남은 수분마저 모두 증발해버립니다. 반대로 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젖어 있다면 이동 중의 흙탕물이 차 안을 엉망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덜컹거리는 진동에 의해 흙이 질척해져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하고 질식할 위험이 커집니다. 딱 적당히 촉촉한 상태, 즉 손가락을 흙 표면에 살짝 대보았을 때 기분 좋은 서늘함이 느껴지는 정도가 이동하기에 가장 완벽한 상태입니다. 만약 농원에서 방금 물을 흠뻑 준 상태라면 최소 30분 정도는 그늘에 두어 여분의 물이 충분히 빠져나가기를 기다린 후에 차에 싣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식물을 차에 싣기 위한 직접적인 준비를 해봅시다. 첫 번째 핵심 기술은 바로 수분 증발을 막는 비닐봉지 활용법입니다. 자동차 안의 공기는 생각보다 훨씬 건조합니다. 이 건조한 공기가 화분의 흙을 빠르게 말려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화분 아랫부분부터 흙 표면 바로 위까지 커다란 비닐봉지로 감싸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물 전체를 비닐로 꽁꽁 싸매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십니다. 식물의 잎과 줄기까지 비닐로 밀봉해버리면 이동하는 동안 비닐 내부의 온도가 급상승하고 식물이 내뿜는 수분과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해 말 그대로 식물이 삶아지는 끔찍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비닐봉지는 오직 화분과 흙 부분만 감싸서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고 흙이 차 안에 쏟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줄기가 시작되는 밑동 부분에서 비닐을 끈으로 가볍게 묶어주되 줄기가 조이지 않도록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여유 공간을 남겨두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화분을 비닐로 감쌌다면 다음은 연약한 잎과 줄기를 보호할 차례입니다. 이동 중에 자동차가 흔들리면 잎이 서로 부딪히거나 차 문, 창문에 쓸려 상처가 나기 쉽습니다. 이런 물리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신문지나 얇고 부드러운 종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문지를 펼쳐서 식물의 키보다 조금 더 높게 고깔 모양으로 둥글게 말아 식물 전체를 가볍게 씌워주세요. 이때 종이가 잎을 너무 강하게 누르지 않도록 헐렁하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쪽은 열려 있어야 식물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이 종이 고깔 기둥은 이동 중 잎이 꺾이는 것을 막아주는 훌륭한 완충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따가운 직사광선을 부드럽게 걸러주는 차광막 역할까지 동시에 해냅니다. 꽃집에서 꽃다발을 포장할 때 종이로 한 번 더 감싸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단돈 10원도 들지 않는 이 신문지 한 장이 여러분의 비싼 묘목을 완벽하게 지켜주는 최강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모든 포장이 끝났다면 이제 차에 어느 곳에 식물을 실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바로 트렁크입니다. 흔히 화분우 때문에 차가 더러워질까봐 묘목을 트렁크에 밀어넣고 문을 쾅 닫아버리곤 하죠. 하지만 트렁크는 식물에게 그야말로 죽음의 밀실과 같습니다. 트렁크 안은 외부 공기가 전혀 통하지 않고 한낮에는 온도가 50도 이상까지 치솟는 거대한 오븐으로 변합니다. 게다가 자동차 바퀴와 가장 가까운 곳이라 노면의 미세한 진동과 충격이 고스란히 뿌리로 전달됩니다. 빛 한 점 없는 어둠 속에서 찜통 같은 더위와 극심한 멀미를 동시에 겪는 식물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반쯤 죽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식물을 사랑하신다면 절대 트렁크에 묘목을 가두지 마세요. 식물도 우리와 같은 생명체입니다. 사람이나 강아지가 탈 수 있는 좌석 공간에 함께 숨을 쉬며 이동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원칙입니다. 트렁크가 안 된다면 승객석 중에서는 어디가 가장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조수석이나 뒷좌석 시트 위에 화분을 덩그러니 올려두십니다. 이 역시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시트는 바닥이 평평하지 않고 약간 기울어져 있어서 화분이 쉽게 넘어질 수 있고 급브레이크라도 밟는 순간 식물은 시트에서 굴러떨어져 줄기가 꺾이거나 화분이 깨지는 대참사가 발생합니다. 식물을 두기에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명당 자리는 바로 뒷좌석의 발밑 공간, 즉 플로어 매트 위입니다. 이곳은 자동차에서 무게중심이 가장 낮고 평평하며 사고 시 식물이 앞으로 튀어나갈 위험이 가장 적은 곳입니다. 또한 창문 아래쪽에 위치해 있어서 직사광선을 피하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뒷좌석 발밑에 식물을 내려놓고 빈 공간에는 가방이나 부드러운 담요, 수건 등을 끼워 넣어 화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해 주세요. 앞좌석 시트를 뒤로 살짝 밀어 화분을 부드럽게 압박해 주는 것도 화분을 고정하는 아주 훌륭한 꿀팁 중 하나입니다. 만약 묘목이 너무 커서 뒷좌석 발밑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대형 식물을 이동할 때는 조수석을 최대한 뒤로 젖히고 좌석 시트 위에 눕혀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식물을 그냥 눕히면 절대 안 됩니다. 화분 속에 흙이 쏟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식물의 무게가 한쪽 줄기로 쏠려 꺾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식물을 눕혀야만 한다면 먼저 흙 표면을 신문지 뭉치나 박스 테이프로 단단히 밀봉하여 흙이 쏟아지지 않게 완벽히 방어해야 합니다. 그 다음 두툼한 담요나 베개를 시트 위에 깔아 식물의 줄기가 바닥에 직접 닿지 않고 푹신한 곳에 얹혀 있도록 받쳐주세요. 특히 잎이 많은 수관 부분,
즉 식물의 머리 부분이 바닥에 눌려 짓무르지 않도록 각도를 잘 조절해야 합니다. 이동 중에는 급정거 시 식물이 앞 유리창 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안전벨트를 화분 기둥 쪽에 살짝 걸쳐서 고정해 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식물에게도 안전벨트는 필수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제 차에 식물을 안전하게 고정했으니 출발할 시간입니다. 운전석에 앉아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곳이 어딜까요? 덥거나 춥다고 무심코 에어컨이나 히터를 강하게 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식물을 집중치료실로 보내는 지름길입니다. 에어컨에서 나오는 차갑고 건조한 바람 또는 히터의 뜨거운 바람이 식물의 잎에 직접 닿게 되면 식물은 순식간에 화상을 입거나 동상에 걸린 것처럼 세포가 파괴됩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절대 겪을 수 없는 극한의 인공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의 온도는 사람이 덥지도 춥지도 않게 느끼는 20도에서 25도 사이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온도를 맞추되 바람의 방향은 절대 식물을 향하지 않게 하세요. 송풍구를 앞 유리창 쪽이나 운전자의 발밑을 향하게 조절하여 간접적인 공기 순환만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식물이 타 있는 동안만큼은 강력한 바람의 유혹을 참아내고 잔잔한 실내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바람 이야기가 나왔으니 창문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날씨가 좋다고 혹은 차 안의 공기를 환기하겠다고 주행 중에 창문을 활짝 여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속 60km로 달리는 차 안으로 들이닥치는 바람은 식물에게는 태풍매미와 맞먹는 어마어마한 위력입니다. 강한 바람에 잎이 찢어지고 줄기가 꺾이는 물리적 타격은 기본이고 엄청난 속도의 공기 흐름이 식물잎 표면의 수분을 순식간에 날려버립니다. 이를 식물학적 용어로 풍해라고 하는데 바람에 의해 잎이 바싹 마르며 타들어가는 현상입니다. 이동 중에는 기본적으로 창문을 모두 닫아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환기가 꼭 필요하다면 식물이 있는 쪽과 반대편 대각선 방향의 창문만 손가락 한마디 정도 아주 살짝만 열어서 공기가 미세하게만 통하도록 조절해 주세요.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온실처럼 만들어주는 것이 이동 중인 식물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배려입니다. 운전하는 동안 주의해야 할 또 다른 함정은 바로 햇빛입니다. 아까 뒷좌석 발밑에 두면 햇빛을 피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자동차의 방향이 바뀌거나 해가 지는 각도에 따라 창문을 통해 날카로운 직사광선이 식물을 덮칠 때가 있습니다. 자동차 유리를 통과한 햇빛은 복사열을 발생시켜 잎 주변의 온도를 급격히 높입니다. 이는 사람으로 치면 한여름 해변에 선크림도 바르지 않고 누워있는 것과 같습니다. 운전 중 틈틈이 룸미러를 통해 식물에게 강한 햇빛이 쏟아지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햇빛이 든다면 창문에 붙이는 햇빛 가리개나 차량용 커튼을 쳐서 그늘을 만들어주세요. 그런 도구가 없다면 임시방편으로 옷이나 수건을 창문 틈에 끼워 햇빛을 가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묘목에게 필요한 빛은 농원에서 이미 충분히 받고 왔습니다. 이동하는 차 안에서는 철저하게 어둡고 서늘한 그늘을 유지해주는 것이 식물 몸살을 예방하는 훌륭한 전략입니다. 자, 이제 환경 설정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운전 습관입니다. 평소 도로의 무법자처럼 급출발과 급정거, 현란한 코너링을 즐기시는 분이라면 오늘 하루만큼은 뒤에 갓난아기를 태웠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가라앉히셔야 합니다. 급격한 속도 변화와 흔들림은 화분 속의 흙을 뒤섞어 놓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흙 속에서는 아주 미세하고 여린 잔뿌리들이 끊어지고 찢어지는 참사가 벌어집니다. 방지턱을 넘을 때는 속도를 시속 10km 이하로 완전히 줄여서 진동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코너를 돌 때도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드럽게 핸들을 꺾어주세요. 뿌리가 흔들리면 식물은 흙 속의 수분과 양분을 흡수하는 능력을 일시적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부드러운 스무스 운전만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묘목의 생명줄, 잔뿌리를 온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장거리 이동을 하다 보면 휴게소에 들러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며 쉬어가는 시간이 생깁니다. 이때 많은 가드너분들이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바로 시동을 끄고 창문이 모두 닫힌 차 안에 식물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주차장에 세워둔 자동차 내부 온도는 단 15분 만에 70도 가까이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건 식물을 오븐에 넣고 굽는 것과 똑같은 행위입니다. 반대로 한겨울이라면 영하의 날씨에 차 안이 급격히 얼어붙어 식물이 동사하게 됩니다. 식물을 실은 날에는 가급적 중간에 정차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한 번에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화장실이 급해서 어쩔 수 없이 멈춰야 한다면 차를 반드시 그늘진 지하주차장이나 나무 밑에 세우고 10분 이내로 용무를 빠르게 마치고 돌아와야 합니다. 단 몇 분의 방심이 여러분이 애지중지 골라온 묘목을 되돌릴 수 없는 요단강 너머로 보내버릴 수 있다는 사실. 등골이 오싹하지 않으신가요? 긴장감 넘치는 운전 끝에 드디어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한숨 돌리며 식물을 차에서 내릴 때 기쁜 마음에 아무 생각 없이 줄기나 목대를 덥석 잡고 화분을 들어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대 금물입니다. 줄기를 잡고 무거운 화분을 들어올리면 줄기와 뿌리가 만나는 가장 연약한 부위에 엄청난 장력이 발생하면서 찢어지거나 아예 뿌리가 뽑혀버릴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머리채를 잡고 들어올리는 것과 같은 고통입니다. 차에서 묘목을 내릴 때는 반드시 한 손으로 화분 바닥을 단단히 받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화분의 옆면이나 테두리를 감싸 안듯이 잡아야 합니다. 만약 화분이 너무 크고 무겁다면 혼자서 영응 행세를 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끌차를 이용해 이동하세요. 농원에서부터 차 안까지 아무리 조심해서 운반했더라도 내리는 마지막 순간에 부주의한 손짓 한 번에 식물의 허리가 꺾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식물을 차에서 무사히 내렸다고 해서 바로 안심하고 쨍쨍한 햇빛이 내리쬐는 정원 한가운데나 거실 창가에 두시면 안 됩니다. 식물은 지금 낯선 환경으로 텔레포트한 상태입니다. 온도도 다르고 습도도 다르고 공기의 흐름도 다른 새로운 집에 도착했으니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중요한 과정을 순화 혹은 적응기라고 부릅니다. 차에서 내린 묘목은 직사광선이 닿지 않고 바람이 심하게 불지 않는 반그늘 형태의 선선한 장소에 며칠 동안 가만히 두어야 합니다. 사람도 해외여행을 가면 시차 적응이 필요하듯 식물도 낯선 환경에 익숙해질 휴식 시간이 필수적입니다. 바로 햇빛을 보여주면 이동 중 쌓인 스트레스가 폭발하여 잎이 노랗게 변하며 우수수 떨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 이틀 정도는 반그늘에서 쉬게 하고 그 다음 며칠은 아침 햇살만 잠깐 보여주는 식으로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새로운 집의 환경에 노출시켜 주어야 식물이 알아눕지 않고 건강하게 새 잎을 낼 수 있습니다. 새 집에 도착한 식물에게 물을 언제 주어야 할지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동하느라 고생했다고 도착하자마자 시원한 물을 벌컥벌컥 부어주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동 중의 진동으로 인해 흙 속의 미세한 뿌리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상처가 났을 확률이 높습니다. 상처난 뿌리에 곧바로 수분이 과하게 공급되면 썩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일단 도착 후 하루 정도는 물을 주지 않고 식물이 안정을 찾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정석입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농원에서 올 때부터 이미 흙이 바짝 말라 있었고 식물의 잎이 축 늘어져 헐떡거리고 있다면 즉시 물을 주어야 합니다. 이때는 찬물이 아니라 실온에 미리 받아두어 미지근해진 물을 흙 표면에 아주 천천히 조금씩 나누어 부어주어 뿌리가 놀라지 않고 수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치 심한 갈증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급하게 물을 먹이면 체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묘목을 주말 농장 땅에 심거나 새로운 예쁜 화분으로 분갈이하는 시기 또한 적응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사온 바로 그날 흙을 털어내고 새 화분에 옮겨 심는 것은 식물을 2번 죽이는 행동입니다. 이동 스트레스에 분갈이 스트레스, 뿌리 절단 스트레스까지 동시에 가해지면 제 아무리 생명력이 강한 잡초 같은 식물이라도 견뎌내지 못하고 몸살을 앓게 됩니다. 묘목을 심거나 분갈이를 하는 것은 최소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새로운 환경에 완벽히 적응한 후에 시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식물의 잎이 위를 향해 꼿꼿하게 서 있고 흙마름의 속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제 새로운 집을 받아들일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기다림의 미학이 가드닝의 핵심입니다.
당장 예쁜 화분에 심은 모습을 보고 싶어 조급해하는 나의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10년, 20년을 함께할 튼튼하고 아름다운 반려식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운반 중에 불의의 사고로 잔가지가 부러지거나 잎이 심하게 찢어진 부분이 생겼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런 상처를 그대로 방치하면 상처 부위로 세균이나 곰팡이가 침투하여 식물 전체로 병이 퍼질 수 있습니다. 상처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소독용 알코올이나 불로 깨끗하게 소독한 원예용 가위를 사용하여 부러진 가지의 바로 아래쪽 건강한 마디 부분을 깔끔하게 잘라내 주어야 합니다. 지저분하게 찢어진 잎도 과감하게 제거해 주는 것이 남은 식물의 에너지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른 부위가 꽤 크다면 농약사에서 파는 식물용 도포제나 촌농을 살짝 발라 상처를 보호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동 중 생긴 상처는 식물에게 큰 흉터가 될 수 있지만 주인의 빠르고 정확한 외과적 처치 한 번이면 금세 회복하고 오히려 자른 부위 아래에서 더 풍성하고 건강한 새순을 틔워 올리는 놀라운 생명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동 후 식물의 잎에 쌓인 먼지를 닦아주는 것도 훌륭한 애프터케어 중 하나입니다. 농원에서부터 차를 타고 오는 동안 잎 표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와 매연이 가라앉아 기공을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기공이 막히면 식물은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해 광합성 효율이 떨어지고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도착 후 이틀 정도 안정을 취하게 한 뒤 부드러운 천이나 스펀지에 실온의 물을 살짝 묻혀 잎의 앞면과 뒷면을 아기 세수시키듯 아주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잎이 얇고 부드러운 식물이라면 분무기로 잎 전체에 가볍게 샤워를 시켜 먼지를 씻어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작은 목욕재개 과정은 식물의 호흡을 원활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농원에서 묻어왔을지 모를 진딧물이나 은예 같은 해충의 초기 번식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아주 훌륭하고 효과적인 예방책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종류의 묘목이냐에 따라 운반의 난이도와 주의사항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잎이 넓고 얇은 관엽식물들은 수분 증발이 빠르고 바람에 취약하기 때문에 비닐 덮개와 온도 유지가 생명입니다. 반면 다육식물이나 선인장류는 건조에는 강하지만 잎이나 줄기가 쉽게 떨어지고 부러지기 때문에 흔들림 방지에 모든 신경을 집중해야 합니다. 과일나무나 큰 조경수 묘목은 무게중심이 위에 있어 쉽게 넘어지므로 하단부 고정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데려올 식물의 특성을 미리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운송작전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물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멀미가 나면 멀미가 난다고 소리치지 못하고 그저 온몸으로 스트레스를 견뎌내며 잎을 떨굴 뿐입니다. 운전대를 잡은 우리의 세심한 배려와 식물의 특성을 이해하려는 따뜻한 마음만이 무언의 생명체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임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길게 설명해드린 모든 과정을 하나의 핵심으로 요약하자면 식물의 입장에서 상상하라입니다. 내가 만약 흙에 발이 묶인 채 낯선 고철 덩어리에 실려 시속 80km로 끌려간다면 어떤 기분일까? 덥지는 않을까? 흔들려서 속이 메스껍지는 않을까? 바람에 얼굴이 따갑지는 않을까? 이렇게 식물에 공감하며 하나씩 문제점을 제거해 나간다면 여러분은 이미 최고의 가드너이자 식물 구조대원입니다. 농원에서 본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새 집에서도 변함없이 튼튼하게 자라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기적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비닐로 흙을 감싸고 뒷좌석 발밑에 안전하게 모신 뒤 부드럽게 운전하여 시원한 그늘에서 쉬게 해주는 이 완벽한 운반의 기술. 이 황금 규칙들을 가슴 깊이 새기신다면 앞으로 여러분의 정원과 베란다에서 운반 몸살로 인해 식물이 죽어나가는 비극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식물을 데려오는 첫걸음이자 가장 결정적인 순간인 묘목 운반의 비밀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트렁크가 식물에게 죽음의 밀실이라는 사실, 그리고 신문지 한 장과 창문 조절 하나가 식물의 생사를 가를 수 있다는 놀라운 반전들. 어떠셨나요? 식물 키우기는 흙과 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낯선 환경으로 식물을 데려오는 그 짧은 여정 속에 담긴 우리의 섬세한 배려와 노력이 식물의 평생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운 안전 운반법으로 여러분의 주말 농장과 베란다 정원이 실패 없이 더욱 푸르고 건강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켜두시면 다초 아그로놈의 유익한 꿀팁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만의 기발한 식물 운반 노하우나 혹시 예전에 운반하다가 식물을 아프게 했던 뼈아픈 경험이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초보 가드너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식물이 활짝 웃을 수 있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